참으로 저는 오늘 생일을 통해서 매우 뜻깊은 날로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수표교회 장로 네 분 여러분 수련회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참으로 뜻깊은 날로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저 자신에 대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바로 이 전북 김제입니다. 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안에서 믿을 곳이 꼭 하나님께 없어서 어머님께서 365일 하루도 안 빠지시고 교회에 가서 마룻바닥에 농촌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 평생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제목으로 써주십시오. 30분, 40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모습 생각하면서 오늘 또 서울서 이른 아침에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께 드릴 테마는 특별한 테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탁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또 주변 신도들하고 꼭 제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2013년의 조국의 역사의 뜻입니다. 2013년 10월 우리 조국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역사적 사명을 주고 있는가, 역사 앞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올릴까 합니다. 2013년 여러분, 우리 조상이 찬란한 20세기를 잡지 못하고 역사를 놓쳤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요한 바그너라는 대학자가 두꺼운 책을 써놨습니다. 왜 조선조가 찬란한 20세기를 잡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 뺏겼느냐? 역사의 대실패입니다. 왜 찬란한 5천년 역사를 놓치고 일본의 나라를 뺏겼느냐? Grand Failure of History of Korea. 도서관에 가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역사의 대실패. 세 가지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바깥사회를 몰랐다. 밀려오는 서구화의 문화가 우리에 닿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쇄국을 했어요.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선교사들이 자주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우리 조상들은 문을 닫고 쇄국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죠. 첫 번째 원인, 역사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 일본은 문을 확 열어서 선진국 문화 받아들여가지고 경제 대국 만들었고, 중국은 속문이 통일하고, 영국은 세계에다 식민지 깔고, 열려있는 20세기 앞에 국가의 테마가 있는데 역사의 변화를 잊지 못했다 써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 잃은 원인을 관료사회가 부패했더라. 지식계급이 전부 다 부패해버렸습니다. 양반계급들이죠. 그 당시에요, 세금은 전부 다 화폐가 없어서 곡식 가지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현물 납부했죠. 바로 곡창지대에 나간 원님이 누굽니까? 조뱅갑이 나쁜 원님이죠. 원님이 지금은 군수 아닙니까? 농민을 엄청나게 수탈했어요. 그 당시에 원님은요, 세 가지 권한 다 가졌습니다. 입법범 가지고 지멋대로 법을 만들었고, 행정력 동원해서 경찰들 전부 동원하고, 사법권 휘둘고, 농민을 엄청나게 수탈했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삽 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공직자들에게 싸움을 합니다. 이걸 동학난 그러죠. 우리 역사에서 다 배웠어요. 동학난. 전 국토가 살인, 방화, 약탈입니다. 난리 속에 들어가 버려요.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왕이 자기 나라 군대 가지고 이 난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청나라에 가서 원병을 청합니다. 저 만주 시맹까지 가서 살려달라고. 5만 명 청나라 군대가 한국 조선 땅에 들어오죠. 이것이 계기가 돼요. 일본이 10만 대군이 이끌고 인천을 거쳐서 한성으로 들어옵니다. 청일전쟁이 맞붙어 싸움을 했어요. 저 서울의 남한산성 주변에서 청일전쟁이 싸움을 하죠. 이 싸움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맺어진 조약이 있는데 이 조약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추억의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강화도 조약이 뭐예요? 세 가지죠. 일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 치해법권 달라. 남나라에서 사람을 죽여도 무법천지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앞으로 일본 상품 조선 땅에 수입을 할 텐데 세금 받지 말아라. 무세주의. 남나라에 물건 팔아면서 세금을 못 받게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앞으로 일본 화폐, 일본 돈 유통했으라. 일본 돈 쓰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경제 주권을 말살하는데 이 세 가지 조항에다가요, 당시 고종 황제가 저 강화도에 끌려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명해 줍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죠. 1905년 모든 외교문서 일본에 다 남겨주고 을사족을 맺고 1910년 한일합방에 도장을 찍고 1913년 조선 총독이 임명되었습니다. 1913년 10월 20일 날 조선 총독이 이 나라에 임명이 됩니다. 2013년이 금에 나라 잃은 조국의 100년 아닙니까? 우리 조국이 나라 잃어버린 100년 앞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다짐을 새로 해야 할 것인가? 역사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이런 귀중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으로 요한 바그나가 해놨습니다. 국론이 분열했더라. 정치는 당파 싸움 아닙니까? 남인과 북인 싸우고 동인과 서인 싸우고 개화파가 수구파 싸우고요. 찬란한 20세기 앞에 국가의 테마가 없어요. 국론이 분해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을 아시합니다. 세계 역사를 그려놓은 학자들이요, 잊혀진 한민족의 100년의 역사가 이 지구에서 가장 비극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역사학식 없이 살고 없는 민족이 세계에 없어요. 세계의 석학들이요,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폴 케네디 같은 대학자들이 역사 앞에 우리에게 그려놨습니다. 잊혀진 한민족의 100년의 역사가 지구에서 가장 비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지난 10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500만이 죽었어요. 우리는요, 일제시대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 총칼 맞아 죽은 사람이 70만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일본 사람 총칼 맞아 죽은 사람이 70만이죠. 기독교 신자가요, 15만 죽었습니다. 기독교 신자 일본의 총칼 맞아 독립운동하다가 전부 돌아가셨어요. 6.25 동란에요, 1950년 남북전쟁을 해가지고 동족끼리 싸워서요 500만이 죽었습니다. 동족끼리 싸워서 500만 죽은 민족 세계에 우리뿐이 없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할 때 120만 분이 안 죽었죠. 국토가 갈라진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월남도 통일이 되고 독일도 통일이 됐는데 우리만이 통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처참한 모습. 우리는 역사의식 없이 살고 있는데 세계 역사학자들이 잊혀진 한민족의 100년의 역사가 지구에서 가장 비극 역사입니다. 어찌 그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빠져서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이요, 400만이 자기 조국을 버렸어요. 300만이 어디로 갔습니까? 만주로 이민 간 사람들이요, 300만입니다. 1920년대 자기 조국을 버리고 전부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전부 다 만주로 전부 다 이민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심양에 살고 있는, 영편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 모습을 보세요. 비참하죠. 남쪽 하나는 우리를 바라보고 자기들 조상들을 원모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떼국로 밑에서 신고살이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 저 중앙 러시아에 가보세요. 우즈베키스탄. 그 추운 우즈베키스탄. 30만 조선족들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1918년 스탈린이 하바로스크에 살던 우리 조선족들 노사가 혁명을 할 때 소수민족 귀찮다. 갖다 버려라 이게. 기차에다 싣고 하바로스크에서 중앙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 벌판에다가 얼음판에다 던져버렸어요. 얼음판에다가 그냥 던졌어요. 그 얼음판을 깨고 농사를 지어서 30만 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가자흐스탄 가보세요. 저는 2번 다녀왔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손 붙잡고 서로 안 놔요. 성상님 살려주세요. 국적이 없습니다. 소련이 망할 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똘똘 뭉쳐서 국적 없어서 자식들 학교에 넣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자흐스탄에 있는 조선족들입니다. 그때부터 한민족이 지구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말이에요. 125개 국가의 한민족이 750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한민족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전국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민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역사 앞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 후세들이 오늘을 어떻게 기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이 은혜를 어떻게 후세들이 갚아야 할 것인가? 역사 앞에서 다짐을 해야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의 만남을 뜻깊은 만남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대한민국의 경제학 박사 제1호입니다. 제가 1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경제학사 1호 대담을 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싶어요. 이승만 박사가요, 6.25 전쟁 끝나가지고 9.28 수복에서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에 오셨는데 6.25 전쟁에 16개국의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살려줬죠. 메카도 사령관이 중심지에서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6.25 전쟁 때요. 전쟁 끝난 다음에 웅크라에서 조사단이 와서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 자립을 키워야 텐데. 웅크라라는 경제 조사단을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서 15사람 한국을 한 달간 돌아다니며 조사를 했습니다. 단장이 누굽니까? 인도 사람. 저 인도의 유명한 말이야. 요한 TV, UN 대표인데 한국을 한 달간 조사해가지고 결론이 나왔는데
이승만 박사가요, 이 신문 결론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 경제 발전을 기울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걸 기는 건 똑같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 불가능하다. 여러분 6.25 전쟁 그 직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산에 가서 불 뜯어먹고 이웃끼리 싸우고 전국이 난리 속에 들어가 있는 처참한 이 모습을 보고 유엔에서 나온 조사단이 이 땅에서 경제발전을 기울이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 피는 걸 기울이는 것과 똑같다. 불가능하다. 유엔이 신탁 통치해가지고 속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결론을 보고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습니까? 과연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냐? 생각 끝에 결심을 합니다. 박사를 만들어서 해외에 공부시켜서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 당시에요, 우리나라는 박사 제도가 없습니다. 대학원이 없어서. 해외 유학을 보내가지고 경제학 박사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일으키자.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4개국을 선택하죠.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 국비 장학생. 국비 장학 시험을 치게 해가지고 해외 유학을 보내가지고 경제학 박사 만들어서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 당시에 참 제가 운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제가 입었습니다. 내가 고려대학교 4학년 다닐 때 우리 은사가요, 독일의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을 가르쳐주고 제2외국어를 독일 문화를 공부하라고 그렇게 애를 썼어. 제가 제2외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서독에 가는 유학시험을 쳤는데 한 사람을 뽑는데요, 15사람이 응시를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발표날 가봤더니요, 제 이름이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경쟁 후대를 물리치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요, 그 시대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비행장은요, 국제비행장이 서울의 여의도가 국제비행장입니다. 지금은 김포, 강화도 또 인천이지만 그 당시에 국회에 있는 지금 여의도가 국제비행장이죠. 시골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독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저를 눈물 닦아주고 잘 가라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지금도 항상 생각해서, 지금도 한 달에 몇 번씩 어머님의 눈물이 그 장소에 가서 같이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요, 1956년 독일에 유학을 가서 목숨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1959년 제가 6월 달에 귀국을 하죠. 돌아올 때 여비도 없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여비를 대주었어요.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 경제학 교수입니다. 학생들이 막 바글바글 하죠. 중앙대학교에 내 은사가 거기 가서 학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대학에 갔습니다. 경제학 박사 1호가 강의하는 모습, 학생들이 와서요, 참으로 공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년 2개월 동안에. 책도 많이 썼죠. 경제학 올라온 책도 없을 때 아닙니까? 1년 2개월 열심히 가르쳤더니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혁명이 터졌어요. 박정희 시대에 들어옵니다.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명이죠. 말이 혁명이지. 군인들이 쿠데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쿠데타가 유행이에요. 저 파키스탄서부터 정치가 부패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일어나서 쿠데타 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부 쿠데타 했습니다. 박정희도요, 쿠데타 한 겁니다. 민주당 정권 장면 윤보선 부패를 해서 군인들이 16사람들이 쿠데타 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쿠데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죠. 존 F 케네디. 한국서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은 동남아시아가 전부 쿠데타 전부 다 성공을 해서 민주주의가 쓰러져 버린다. 안 된다. 쿠데타 한국서 성공하면 큰일 난다.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경제 원조 전부 끊어버렸어요. 미국서 주던 경제 원조 다 끊어버렸습니다. 잉여농산물도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요.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의장으로서 미국에 갑니다. 수행원 13사람을 데리고 미국에 가요. 케네디를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케네디가요, 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박정희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나날 박, 옷 벗고 군대 가. 쿠데타 안 돼. 기합 받습니다. 기합을 빈손으로 돌아와요. 호텔에 와서 13사람이 서로 껴안고 눈물 많이 흘립니다. 빈손으로 옵니다. 돌아와 봤더니요, 한국은행에 달러가요 2천만 달러분이 없었습니다. 달러가 있어야죠. 경제를 개발해야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생각 그때 저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이 유명할 때요.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 동독과 서독이 갈라진 나라, 우리 남북이 갈라진 나라. 서독에 가서 돈을 좀 꿔보자. 마지막 카드죠. 대사가 누굽니까? 육군 중장 삼성장군 신흥균 씨를 독일 대사로 파견합니다. 당신 가서 독일에 가서 돈 좀 구하라. 큰일 났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마지막 카드. 신흥균 대사가 독일에 갑니다. 몰에 가서 대사관에 가봤더니 젊은 외교관들 7사람 있는데 독일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어는 잘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영어를 못할 때죠.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조사했더니 박사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선택을 위해서 최고의 의장한테 직접 전문을 칩니다. 나를 찾아서 독일로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고회에서 문교부 가서 조사를 해서 유원식 장군이 중앙대학교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한사코 눈물 많이 흘려줘요. 제일 손을 잡고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제가 같이 가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씨를 만났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저 남산에 중앙정보부가 있어요. 혁명 출세력들이 군인들이 한신 장군, 김동화 장군 저한테 서류교육을 해줍니다. 나라가 이렇게 참으로 심각한데 당신이 좀 도와줘야겠소. 그 안에서 제가 만드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안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경제개발계획 제1차 5개년 만들어 주었더니 그의 목적이 딴 데가 있어요. 경제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독일에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게 브리핑 자료입니다. 독일에 가서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래혁 상공부 장관 지금 살아계십니다. 육군 소장 전 군인들이죠. 전라남도 곡성군이죠. 이번 상공부 장관실에서 오라고 갔더니요, 공무원들을 전부 앉혀놓고 제가 상공부 장관, 내가 특별 보좌관이 됩니다. 정래혁 상공부 장관 모시고 독일에 가죠.
여러분도 아마 텔레비에 여러분 나와서 다 독일에 가서요. 우리 장관이 독일의 경제장관을 만나야 할 텐데 안 만나줘요. 독일의 에르하르드 경제장관, 독일 경제 일으킨 사람 장관을 만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미국서 뒤에서 서가지고 독일도 미국서 원조 받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마샬 원조. 미국서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아메리카 가서 장관실에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독일의 경제장관이요 학자 출신입니다. 경제학. 나를 가르쳐주는 은사 박사 만들어주는 그 교수 같은 동료 교수 아닙니까? 제가 은사집에 찾아가세요. 사모님 붙잡고 새벽마다 찾아가서 눈물 많이 흘립니다. 사모님 살려주세요. 정부가 나를 파견했습니다. 남편 좀 설득해서 경제장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남편이 끝내 고집이세요. 교수가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사모님 붙잡고요 참으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6시에 가서 치마 붙잡고 사모님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 제자의 눈물이 사모님을 감동을 시켜서 사모님이 남편을 설득해가지고요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10일 있더니요 차관실에서 연락이 와요. 장관을 못 만났습니다. 차관을 만나게 해줬어요. 경제부 차관 웨스트릭 차관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장관 대사하고 서희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차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얘기는 절대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알면 큰일 난다. 비밀 지킬 수 있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분단국가라고 3천만 달러 상업차관 주기로 내인가 결정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출범이 됐다. 그러니 은행에 가서 국제은행에 가서 갚겠다고 하는 지급 보증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상업차관. 우리나라는 외국은행이 없었어요. 천병규 씨 민간인이 재무부 장관이 홍콩에 갑니다. 외국은행을 찾아서 장관이 직접 가지요. 지급보증을 얻으러 가서 몸부림을 치는데요. 지급보증 해준 은행이 없어요. 국가의 공신력이 없어요. 론돈 가지고 은행에 가서 부탁해도 안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천만 달러 상업차는 얻기로 해놓고 지급보증해준 은행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그 대사하고 저하고 대사관 지하실에서요. 둘이 끼안고 얼마나 우는데 매일 눈물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일같이 눈물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국가가 나를 파견했습니다. 조국 앞에 서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오더니요 같이 독서 공부한 친구들이 찾아와. 낙답해, 너 왜 못 가고 이렇게 울고 있어? 그 얘기 다 했죠. 20일 있더니 독일의 노동부에 있는 과장이 낙다 스미스,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가 공무원 과장이 되었어요. 노동부의 과장이 되어가지고 찾아왔어요. 낙다백, 너 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어? 이 얘기 다 했죠. 그냥 갈 수가 없어. 3천만 달러 돈을 꾸었는데 지급보증이 없어. 못 가. 돈이 안 나와. 못 가. 나 여기서 죽을래.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낙타백, 너희 나라에 일거리 없는 실업자들 길가에 많지? 네, 많다고 그랬어요. 알았어. 내일 아침 만나지. 방법이 있대.
나는 그냥 이러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서류 가지고 도덕의 노동법 가지고 대사 앞에 떡 놓더니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사님, 저 탄광에 가서 이를 석탄 광부 5,000명 독일로 보낼 수 있어요? 독일은 석탄을 캐야겠는데 지하 1,000m에 내려가요. 다 캐먹고. 지열이 40도입니다. 뜨거워서 못 내려가죠.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 와서 전부 이러다 도망가 버렸어요. 일본 노동자도 왔다 가고 터키, 파키스탄 석탄을 캐려고 왔는데요. 지하 1,000m에 내려가서 40도의 석탄을 뜨거워서 어떻게 켭니까? 대사 보고 그럽니다. 대사님, 작업 조건을 나쁩니다. 지열이 40도나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000명이에요. 5만 명 자신 있습니다. 5만 명. 빨리 알아보시오, 빨리. 긴급변문을 최고의 의장 앞에 가야 했습니다. 말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사님, 간호부들 또 한 2,000명 보낼 수 있느냐요. 독일은 병원 막 시골에다 지었는데 독일 여자들 간호부 앉는데요. 특히 간호조무사들. 시체 닦고 모욕해주고 이런 일 하는데 간호조무사들 한 2,000명 보낼 수 있어요. 문제 없다. 최고회다가 긴급전문을 칩니다. 최고회에서요, 전 신문에다 광고 깔았어요. 지방신문까지 다 깔았습니다.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을 모집했네요. 여러분, 광부 5,000명 모집하는데 몇 사람이 응시한지 아십니까? 48,000명이 왔습니다. 경쟁이 10대 1이죠. 자격은 응시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입니다. 대학 출신들로 광부를 어떻게 보냅니까? 자격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세상에. 전부 대학 출신들이요. 이력서 속이고 고등학교 나왔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전국에서 밀려옵니다. 간호부 2,000명 모집하는데 27,000명이 왔어요. 전국에서 이쁜 새끼들이 막 난리죠. 광부로 가는 시험을 치는데요. 심지어는요, 얼굴에다가 막 석탄 묻히고 와서 경험이 있다고 그러고요. 거기서 우리 광부 2,000명, 5,000명, 간호사 2,000명을 모집해가지고 독일로 급파합니다. 최초에 300명이 광부가 떠나간 날이 1963년 12월 20일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년이 파독 광부 50년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가 독일에 광부를 보낸 그날을 기억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대통령 취임식에 광부 간호사 150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광부 간호사들이요,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왔죠. 그래서 그 화제가 되어가지고 파독 광부 간호사들이 전국에서 지금 모여들고 눈물 흘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시아입니다. 그 간호부들이 가서 얼마나 일을 잘했어요. 독일 사람 말입니다. 시체 닦고 그러는데 참으로 있는 힘 다 했습니다. 광부들이 지하에 내려가는 모습 독일 텔레비에 나와요. 옷 다 벗어버리고 팬티만 입고 내려갑니다. 지열이 40도죠. 올라올 때들은 말이야 흑투성이가 되죠. 이걸 바라보고 독일 사람들이요, 야, 이런 민족 어디가 있어? 이건 프로이센들이다. 간호부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천사들이 왔다. 코리아 엔젤. 독일
모든 감동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감동이 나라를 살립니다. 독일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요. 기민당의 원내 총무에서부터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을 해요. 만장일치입니다. 그 건의안에 의해서 국가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1964년 12월 5일 날 독일 대통령이 르게 대통령이 국빈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독일로 초청합니다. 1963년 윤보선 씨하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15% 이겼죠. 64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르게 대통령이요. 국빈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독일로 초청해 가요. 당군 일에 처음이죠. 우리 대통령이 해외 국빈으로 나간 일이 없어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이 찾아왔어요. 대통령이 나를 찾는데 청와대에 갔더니요. 세상에 한나라 대통령이 저 현관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갔더니요. 대통령이 저한테 와서 두 손으로 끼안아 주어요. 백 박사 고맙소. 얘기 다 알고 있어. 대통령이 끼안아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옵니까? 그동안에 고생한 거이 한없이 눈물로 나와요. 방에 가더니요. 유교사가 또 눈물 닦아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백 박사 나 한 번 더 도와주셔야겠어. 예, 각하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독일 대통령 초청으로 독일에 가는데 통역관이 없어. 내 통역관 좀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이 영광입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통역관입니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그때 사진들 지금 요새도 많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독일의 르게 대통령 만나는 사진들. 그 가운데 젊은 놈 있잖아요. 잘생긴 놈. 32살 먹을 때 접니다. 박정희 대통령 모시고요. 독일에 가서 참 눈물겹게 제가 일을 합니다. 박정희한테 독일의 라인강 기적을 가르쳐줘요. 독일의 오늘날 발전된 역사의 현장을 박정희한테 이 일이 전부 가르쳐줍니다. 독일의 에르와드 수상이 박정희 보고 그럽니다. 독일은 수상이 권력이 있죠. 내각 책임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상징적이고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독일의 에르와드가 수상이 되었어요. 박정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각하, 라인강 기적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히틀러가 만들었습니다. 히틀러가 라인강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한국도 자기가 장관실에 가봤더니요. 산이 많습니다. 산악지대. 산이 많으면 경제개발이 안 됩니다. 독일도 산악지대였습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독일에 아우토반 깔았습니다. 대통맥을. 산을 무너뜨리고 대통맥을 깔았어요. 아우토반을 깔았습니다. 아우토반 깔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물동량 움직여줘야죠. 자동차, 폭스바겐, 국민차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가면 공장 구경하십시오. 자동차 만들면 철광산업을 해야 합니다. 포항제철. 이 세 가지 산업은요, 국가의 운명입니다. 각하, 돌아가시면 세 가지 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 독일의 수상이 박정희한테 충고해 준 겁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독일의 아우토반 타고요, 수행원이 36명이 따라가죠. 장기영 부총리, 이동훈 외무부 장관, 수행원이 36명 아닙니까? 아우토반 달리면서 제가 박정희한테 그랬어요. 각하, 어저께 에르하드 수상이 얘기한 바로 그 아우토반 지금 달리는 중입니다. 놀랐습니다. 대통령이요, 자동차를 올 스톱. 자동차를 끌고
자기가 바깥에 나가세요. 고속도로에 독일의 아우토반. 거기다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입을 맞추더라고요. 장경 부총리를 따라간 수영원도 전부 입맞춤했습니다. 우리 돌아가면 이거 해야지. 꼭 해야지. 라인강 기적, 농촌 새마을운동 히틀러가 한 겁니다. 그것도. 농촌이 그 당시에 영주제도 싸움들만 했습니다. 히틀러가 밀어버린 거죠. 히틀러가 독재한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독일 사람의 가슴 속은 히틀러 그리면 지금도 존경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하십시오. 박정희가 돌아와서요.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경부 고속도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가 경부 고속도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차게.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전부 반대하는데 독일서 갔다 오면 우리가 해야죠. 전부 반대하고 다 못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15사람이요. 최초의 한 사업이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또 오면서 생각하면서 눈물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만남의 광장 그 옆에 국민학교에서요. 최초의 시공식을 하는데 수백 명이 와서 반대하고 막 누워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있어요. 그분도 학생 시절인데 거기서 누워 자빠져서 그냥 반대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정당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권력자들만. 그리고 국민이 볼 때요.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을 뚫어주어? 안 돼. 반대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요. 장비가 없어서 일본서 크레인 단프치력 전부 일본서 가지고 수입해서 고속도로를 딱 삽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 또 풀어들인다. 식민지 맺는다. 박정희가. 이 두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역사를 깨고요. 경부 고속도로를 닦는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은요. 참으로 뜻깊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3,000만 상업차관 얻어가지고요. 아시겠어요? 상업차관 얻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갔는데 자동차 공장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건설하고 우리 노무자들 척탕 광부 5,000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독일의 은행에서 돈을 구웠어요. 세계 어느 은행에 지급 보증도 안 해주는데 방법이 없는데 독일에서 우리 광부들 월급을 담보로 잡고 현지에서 돈을 꿨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사람 몸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꾼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3년 있으면 갚아야 할 텐데 갚을 돈이 어디가 있어요? 달러가. 농업국가라 수출을 하나도 못 얻는데 $3,000만 어떻게 달러를 갚습니까? 한 달, 두 달 막 지내가는데 세월은 빨리 가는데 1년이 획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담보로 했는데요. 3년 있어 월급 못 갚으면 날아가 버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죠. 상공부에다가 얘기해서 제가 세일즈맨 단장을 했습니다. 세일즈맨, 전국에서 유능한 30명 세일즈맨을 데리고 세계 백화점을 두 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유명한 얘기죠. 찾아보자.
뭘 수출할 거면 수출을 해야지. 세일즈맨들이요, 뉴욕의 백화점에 가서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세일즈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보고, 박사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 희한한 거 있대. 뭐가 있어? 아주머니들이 서양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 살라고. 서양 사람 노랑 머리 있잖아요, 노랑 대가리. 새카만 머리 살라고 가발 줄 서 있어, 살라고 말이야. 아, 이 친구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시골에 가면 긴 머리 많대, 오리지널. 돌아와서요, 박정희한테 보고했더니 이 양반 성질이 급해. 그 다음날 단발령 내렸습니다, 머리 자르라고. 창피해서 머리를 어떻게 잘라요, 우리가. 자, 그 당시에 엿장수 풀었어요, 엿장수. 시골 길 다니면서 짜그랑짱 머리카락 파세요. 엿장수 전국에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명 여자 직공 데리고 서울의 구로공단에다가 가발 공장 차려서 낮에는 일 시키고 밤에는 야간 학교 맨날 공부도 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상품은 어머니들 머리카락 가발입니다. 가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론던에 가서 백화점에 갔더니 희한하더라고. 세일즈맨 한 놈이 그래요. 박사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 희한한 거 있대. 뭐가 있어 또? 가봤더니 아주머니들이 줄 서 있어요. 밍크 목도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시골에 가면 밍크 많대. 야, 이 사람 우리 시골에 무슨 밍크가 있어? 이 친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골에 가면 쥐 큰 거 있대, 쥐. 대가리 잘리면 밍크래. 야, 이런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돌아와서요, 청와대 가서 브리핑을 그대로 했어요. 박정희 참 성질이 급해. 그 다음날 주작기 운동했습니다. 주작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주작기 운동 했어요? 도지사한테 활당했어요. 그때 경상북도 지사 3만 마리 잡아라. 전라북도 지사는요 2만 5천 마리. 충청북도 지사 그 2만 마리입니다. 인구비례로. 충청북도 신무슨 택이라고 충청북도 지사가 있는데요. 1만 5천 마리 활당했는데 1,000마리 미달해가지고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 사람. 참으로요, 우리는 지금 웃지만 그 당시에요, 참으로 국가 운명이 달려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요, 달러가 없어서 자취 생활들 했습니다. 합숙 생활했어요. 달러가 없어서 합숙 생활하고요.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들 전부 목표를 줍니다. 수출 목표. 목표 달성을 하면 달러를 월급으로 보내주었어요. 초과 달성을 하면요, 마누라 보내주십니다. 마누라. 마누라 얻으려고요. 카테리 오려고. 외견하지 않고 전부 백화점에다가 진열장치를 넣고 가발장사했어요. 세일스맨. 전 국민이 강북 간호사들이 그 몸을 담보로 한 걸 알고요. 목숨 걸고 하자. 1964년 11월 30일 날 1억 달러 수출 달성했습니다. 1억 달러 여러분들. 그날이 수출의 날입니다. 지금도 매년 수출의 날 지금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1964년 11월 30일 날 1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을 한 바로 그 힘이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강부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감독을 흔들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1964년 12월 5일 날 독일의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을 국빈으로 독일로 초청해 갑니다. 독일에 있는 강부 간호사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 독일 사람 감독을 흔들어 버려가지고 독일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결의를 해줍니다. 이런 민족 우리가 살려야 한다. 미국이 뭐라고 그러도 우리의 신세 갚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 대통령을 독일로 초청하자.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64년 12월 5일 날 독일에 갑니다. 제가요, 청와대에 가서 참 눈물 흘리고 대통령이 갔습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 통역관 아닙니까?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요,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와요. 박정희 독일에 가서 첫날 어디 간지 아십니까? 광부들 저 광산촌에 갑니다. 광부들을 일하는 모습을 가서 격려해 줘야죠. 저 뉴스복구에 있는 광산촌에 가서 갔더니 문 열고 갔더니 500명 앉아 있는 광부들 모습. 얼굴이 완전히 새카매요. 차렷하고 앉아 있는 이 모습. 대통령 네 분이 탄상에 올라가죠. 대한민국 애국가가 나옵니다. 애국가 말하기 그렇게 무섭습니까? 애국가가 나오는데요, 목이 못 따라가요. 눈물의 파도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 만세소리만 나와요. 대통령이 자기가 연설문을 가져가서 연설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연설문을 읽지 못하고 대통령이 거기서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이 새카만 얼굴 보이게 내 가슴에서 피눈물 나와요. 피눈물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합시다. 후세를 위해서 우리 한번 힘을 내고 한 나라를 일으켜서 합시다. 나 할게요. 대한민국 만세소리 한 시간 합니다. 간호부들이 탄상에 올라와서 유교서 붙잡고 어머니 나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못 있겠어요. 나 따라갈래요. 한없이 우는 간호부들을 붙잡고 우는 그 유교사의 모습 지금도 훤합니다. 고속도로 나오는데요, 3시간이 걸렸어요. 대통령이 따라와서 광부들이 막 차를 찾고 나 데려가 주세요. 통곡을 합니다. 차 안에서 대통령이 한없이 울어요. 문 열고 나 못 가. 돌아가. 옆에 독일 대통령이 눕게 대통령이 타가지고 우리 대통령 눈물을 닦아줘요. 카카 우지 마세요. 힘내세요. 우리가 도울게. 눕게 대통령이 자기 손수 가지고 우리 대통령 눈물을 닦아주면서 격려하는 모습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잊어진 과거를 생각하지만요, 참으로 우리 지나간 우리의 역사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강부 간호사의 몸을 탐부로 해 통을 구웠고 가발 가지고 머리카락 가지고 장사하고 이 역사 현장 세계 없습니다. 그 우리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렇게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린 말씀은 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20세기 열려있는 21세기 앞에서 2013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역사 앞에 그리스도인이 다시 서봐야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세계 석학들이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 미국의 예일대학의 그 유명한 노벨상 탄 사람 폴 케네디, 요한 나비스,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지금 왔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은 드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한국에 와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15세기, 16세기, 17세기 세계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 히랍, 스페인, 포르투갈 전 세계 300년을 자기들이 가졌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팍스 로마어 시대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가 무서워요. 18세기, 19세기는 그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18세기, 19세기는 전 세계가 영국 시대입니다. 대영 제국. 영국이 세계다가 식민지 깔고 코몬웰을 만들고 대영 제국을 만들어간 시대가 18세기, 19세기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무서워요. 그 역사도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 100년의 역사는 미국 시대입니다. 박스 아메리카 시대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라파에 살던 젊은이들이 군주국가가 싫어서 민주주의가 그리워서 구라파를 탈출해가지고 미국 땅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정신 가지고 미국을 개척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설립 누가 한지 아세요? 조지 하버드입니다. 영국 사람이죠. 프린스턴 대학은 프랑스 사람이고 개척 정신 가지고 세계를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다 선교사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철광재벌 카네기입니다. 카네기 재단이 철광재벌입니다. 세계를 기독교 국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 선교사 보낸 사람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됐어. 세계 석학들이 지금 많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 보고 손 꽉 잡고 낙답해. 이제 미국 시대는 지나갔답니다. 미국 시대 지나갔어요. 박스 아메리카 시대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 가보세요. 신자가 없어요. 미국은 방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미국을 놓쳐버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계 석학들이 21세기는 아세아 태평양 시대가 온답니다. 이제 박스 아세아나 시대가 온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멀리 인도까지 포함해서 아세아 태평양 시대가 온대. 그런데 리더가 누구냐? 중심 국가가 누구냐? 작년에요, 12월 달에 동경대학에 가서, 동경대학 100주년에 가서 폴 케네디 세계 학자가 연설을 했어요. 세계 연세에 나왔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리더 중심 국가는 네바 자판 당신들이 아니다 이게. 네바 차이나 중국도 아니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메이비 코리아 한국이 리더 국가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회 도덕심. 소셜 모럴러지. 사회 도덕심은 종교의 뒷받침이 시한답니다. 일본은 잡신국가요. 종교가 없어요. 중국 공산주의 종교가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기독교 가지고 있는 민족은 한국뿐이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첫째 조건이 사회 도덕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민족. 천주교, 기독교, 아시아에서 한국뿐입니다. 첫 번째 사회 도덕심, 종교의 뒷받침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문화의 혼이 있는 민족, 스피리추얼 칼처. 아시아에서 혼을 가지고 있는 문화는 한국뿐이에요. 일본에 영화가 없어서 우리 영화가 유명한지 아세요? 전 세계 1등은 한류. 전부 지금 문화는 한국 문화입니다, 지금. 제가 놀랬네요. 지난 3월 달에 제가 독일에 가서, 몬 대학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우리 독일에 있는 우리 대사가 부탁을 해가지고요. 몬 대학에서 강의를 하러 갔어요. 놀랐어요. 한국 학과가 있어요, 한국 학과가. 300명이 한국 학생. 독일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독일말로 준비 다 해서 갔어요. 강연을 독일말로 시작했더니 손을 한 놈이 들더니 선생님, 우리말로 한국말 해주세요. 그래요. 이야. 이게 한류입니다. 전 세계가 한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폴 케네디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지고 있는 민족, 아시아에서 우리뿐이 없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중국 공산주의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가 여야 싸우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지고 있는 민족은 아시아에서 한국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울 일이에요. 놀라울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국토 가지고 한국학 제가요 참 놀랐네요. 지난번 호주의 시드니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한국학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코리아 스타디. 그 사람들이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국가로부터 정보화 시대에 가는데 선진국이 150년이 걸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영국도 150년이 걸렸죠. 농경사회로부터 정보화 시대에 가는데 선진국이 150년 걸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50년에 와버렸어요. 세계가 이런 나라 이런 예가 없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우리가 수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5천억 달러 수출했습니다. 세계 G20 의장 국가를 했어요.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12번 12번째예요. 이 좁은 국토. 내가 질문 하나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 장로님. 우리 국토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8선 이남이? 모르시죠?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38선 이남의 우리 국토 면적이요. 92,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 면적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70%가 산악지대죠. 이용할 수 있는 땅은 2만 평방킬로뿐이 없어요. 참으로 좁은 국토입니다. 이 조그마한 국토. 우리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세계 지도를 깔아놓고 한반도를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얼마나 되겠어요? 면적 비율이. 세계 지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거짓말도 좋아요? 몰라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0.075%입니다. 0.1%도 안 돼요. 0.075%. 70%가 산이에요. 이 조그마한 국토 가지고 세계에 우리가 수출 5천억 달러. 세계 우리 경제에 우리가 12등 국가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세계가 우리를 그냥 볼 수 없는 역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학을 개발해냈어요. 한국학. 그 대학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것이. 우리는 몰랐는데요. 거꾸로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5가지 한국의 저력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장로님들 이런 수련회에서요. 우리의 이 5가지 저력 꼭 기억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코리안 칼처럴 아이덴티티 그럽니다. 영어로. 우리 문화의 독창성. 우리 문화의 독창성 3가지의 독창성이 있답니다. 우리 몰랐어요. 우리 문화는 3가지의 독창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문화는 가난의 한입니다. 가난의 한. 고향을 버린 사람이요. 인구의 70%가 고향을 떠났대요. 그리운 고향을 왜 떠났습니까? 가난의 한풀이하기 위해서. 공장으로, 일터로, 도시로 고향을 버린 사람들이 인구의 70%입니다. 추석날 2천만이 대이동하는 모습, 세계 텔레비의 드라마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런 민족 없죠. 가난의 한입니다. 가난의 한. 두 번째 우리 문화의 독창성. 우리 문화는 코리아 스피릿, 한국 정신이 있어요. 한국 정신 백과사전에 지금 영어 백과사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엔사이클로피디아 열어보시면 코리아 스피릿이라는 한국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해석이 나온지 아십니까? 해석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 없다 써 있습니다. 한국 정신은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참으로 이 무서운 정신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신이에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문화의 독창성 세 번째가요, 신바람입니다. 신바람. 손에 손 잡고 새마을 운동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우리 샤머니즘, 이 우리의 문화의 독창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난의 한, 한국정신, 신바람.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우리의 한국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저력. 우리도 몰랐네요.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에요. 세계 석학들이 역사 앞에 그려놨습니다.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가정의 경쟁력입니다. 가정. 우리 가정만큼 경쟁력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참으로 무서운 민족입니다. 거기는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이 있답니다. 코리안 마더스 파워. 우리 가정의 경쟁력을 지키는 우리 어머님의 힘이에요. 세 가지가 있대요. 우리 몰랐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큰 가족을 사랑하게 하는 어머님의 가지고 있는 어머님의 화합의 힘이랍니다. 화합의 정신. 어머님의 중심에서 화합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건 어머님 힘이랍니다. 코리안 마더스 파워. 두 번째 말하고 뭔지 아세요? 가지고 있는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포용 능력, 따뜻한 정이 있대요. 어머님의 곁에 가면 따뜻하죠. 이 포용 능력, 리더십이 있어요. 세 번째, 어머님의 희생 정신.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는 어머님의 정신.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우리 가족의 경쟁이 있어요. 주일날이면 가족들이 교회에 가는 모습, 손잡고 교회에 가는 힘. 우리의 국가 경쟁력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사람들이요, 세계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태에서. 놀라울 일입니다. 참으로 어머님의 거룩한 정신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미국 사람들은 전부 my father, my son, 전부 I입니다. my. 단수지요, 전부 다. 우리는 단수로 못 부릅니다. 복수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전부는 우리입니다. 우리!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 복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가지고 경쟁력이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들 멋있잖아요. 어머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 번 더 잠치세요. 저쪽에. 이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열입니다. 우리만큼 교육 투자하는 나라 세계 없어요. 우리가요, 돈 벌어서 평균 35.7% 자식들을 위해서 교육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돌아가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평균 35.7% 자식들을 위한 교육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민족 없어요. 해외 유학생이 60만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보세요. 1등, 2등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가보세요. 1등, 2등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전 세계 인류 대학에 지금 수료자는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 세종대왕님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한글을 참 세계 최고의 말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표현력이 제일 많은 게 우리말이랍니다. 참으로요, 미국 사람들 쌍놈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할아버지 보고도 유 그러잖아요. 유. 그렇죠? 아들 보고도 유. 전부 유 그래요. 우리는 어르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보, 자네, 너, 그대, 당신 15가지가 있답니다. 여보, 당신, 그대 뭐 하는 게 15가지. 이게 표현력의 다양성. 이거 한글뿐이래요. 한글뿐. 미국 사람들 쌍놈들이에요. 유 전부. 자식들 보고도 유, 뭐 유, 할아버지 보고도 유 그래요.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는요, 표현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 우리 몰랐어요. 그래요.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힘이에요, 장로님들. 우리 기업가 정신은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할부입니다. 750만 해외가 있는 이민들이 우리 교포들이 나가 있는데 한국 사람만 가면 도시에 열이 올라오고 혈이 올라오고
전 세계에 깔려있는 750만 한민족. 참으로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세계를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우리 기업가 정신 여러분들 힘내세요. 장로님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다섯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의 충성심입니다. 우리 젊은이만큼 충성심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어디서 온지 아세요? 이거 군대 조직에서 왔답니다. 징병제도 가지고 있는 나라 우리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지원병이에요. 전부 다 월급쟁이들이죠. 자식들 2년간 군대 갔다 오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조직력 가지고 충성심 가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저력.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줍니다. 거꾸로 한국의 저력, 한류의 힘. 첫 번째, 가난의 한, 문화의 독창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한국 정신 불가능이었고 신바람이 있는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독창성.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우리 국가 경쟁력, 가정의 힘이 있다 이거지. 세 번째 우리 가지고 있는 교육열. 우리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하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지난 6월 달에 내가 호주에 또 가서 강의하는데 참 놀랬네요. 4,900명 유학생이 가 있더라고 거기에 한국에서. 여기서 대학 떨어지는 놈들 전부 거기 가 싶다 하시더니 강의하려고 가서 영어로 준비 다 했어요. 하려고 했더니 앞에 있는 손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여기 우리 한국 사람뿐이네. 우리말로 해달래. 전 세계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육력 세계 1등입니다. 네 번째가 기업가 정신, 다섯 번째 젊은이의 충성심. 이 다섯 가지의 저력을 가지고 세계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참으로 21세기 열려있는 한민족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요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국의 역사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선진국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참을 뜻 있는 철학을 놓고 갑니다. 하나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실 때 경영 철학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이건 누가 한 얘기인지 아세요? 슌페했다라고요. 요셉 슌페했다. 오지리의 대경제학자입니다. 경영이 뭐냐? 다섯 가지의 경영 철학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경영이 뭔지, 경영은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예술입니다. 경영은 예술이고 사상이고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경영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아니다 이게. 경영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성취의 기쁨입니다. 성취의 희열. Sense of achievement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경영 능력 가지고 서비스 가지고 기술 가지고 보다 잘 사는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힘. 이게 우리가 기업과 경영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경영 목적은 이윤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경영의 목적은 성취의 기쁨. 그 결과로 돈이 벌리는 겁니다. 이윤은 성과예요. 결과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결과라고 생각하시라고. 성취의 기쁨. 여러분들이 성취의 기쁨. 예술이고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슈퍼에다가 우리한테 가르쳐 놓고 갔어요. 장로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두 번째 경영 철학. 참으로 슈퍼에다가 우리한테 놓고 간 철학입니다. 경영은 학문의 지식이 아니다. 실천을 위한 지혜, 위스덤 영어로 지혜입니다. 경영은 지혜의 세계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위스덤. 그래서 슈퍼에다가 지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첫 번째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결단의 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드벤처, 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론티아 정신, 개척 정신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이건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고. 세 번째 경영 철학, 숲에다가 놓고 왔습니다. 경영은 끊임없는 혁신의 과정 그랬어요. 혁신, 이노베이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끊임없는 혁신,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랙션 그렇죠. 이런 훌륭한 철학자들이 우리에 놓고 갔어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경영의 경쟁력은, 경쟁의 힘은 조직력, 조직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팀워크, 팀 스피릿. 조직이 나오는데 힘이 나오는데 경쟁이 나와요. 참으로 조직력이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경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자본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인적 자산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 5가지 있어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쓰는 5가지, 이건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 5가지가 뭔지 아세요? 명령, 지시, 감독, 복종, 사후 관리.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 경영에는 이런 용어가 없대요. 5가지 용어가 쉼표에다가 가르쳐 주었어요. 앞으로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부하하고 대화하세요.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으라고 그랬어요. 리라이어블리티, 부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설득, 명령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고 퍼수에이션, 설득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참여시키라고 그랬어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참여시키라, 파티시페이션. 다섯 번째, 성취하라고 그랬어요. 어치브하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 5가지 철학을 숲에다가 우리가 놓고 갔습니다. 장로님들 사업을 하시면서요, 이 5가지의 철학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문의 경영은요, 경영은 미래를,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예술이고 사상이고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경영의 목적은 성취의 기쁨이죠. 성취의 희열이죠. 이유는 아니에요. 이유는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경영은 학문의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세계입니다. 지혜예요. 결단력이 있어야 하고, 몸을 할 줄 알아야 하고, 개척정신 가져야. 세 번째, 경영은 끊임없는 혁신을 해라. 끊임없는 혁신 과정. 네 번째, 경영은 조직력이 있어야 하고, 조직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팀워크. 다섯 번째, 경영력. 인적 자산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부하들을 인적 자산. 21세기 경영혁명은 경영자, 최고 경영자의 인간성 혁명, 이걸 쉼표에다가 다짐을 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인간성 혁명을 하십시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문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쉼표에다가 우리에게 주간 말입니다. 장로님들, 오늘 저와의 만남을 쉽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놓고 갑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가 누굽니까? 적어두세요.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영국의 대철학자죠. 아놀드 토인비. 토인비가 놓고 간 말, 자기가 죽기 전에요, 놓고 간 말이 20세기의 최고의 말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말 내가 여러분께 놓고 갑니다. 장로님들, 이 수련대회. 토인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가장 훌륭한 말입니다.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다가온대요. 미래가 있다고 믿지 않으면은
미래가 왔다가 그냥 가버린답니다. 패싱바이. 여러분의 훌륭한 미래가 왔는데 그냥 가버린대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놓고 간 말, 세계에서 최고의 말입니다. 죽기 전에 놓고 간 말, 미래는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이 장로 수련회예요. 제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내 제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